대출 금리를 계속 올려도 가계빚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시중은행들이 급기야 대출 총량 제한에 나섰습니다. 쉽게 금리만 올려 이자 장사한다는 금융당국의 비판도 한몫했는데 이걸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다주택자 주담대를 막았던 KB국민은행은 수도권일 경우 주담대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빌릴 때도 한도가 1억 원으로 줄고 마이너스 통장은 5천만 원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주부터 다주택자가 주담대로 생활자금을 빌릴 때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이고 갭 투자를 위한 주담대는 아예 막기로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인데 금융당국의 비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쉽게 올림으로써 약간 여유를 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있다면 그런 오히려 조금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지난달 초 금감원이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당부한 뒤 대출 금리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많게는 7차례, 누적 인상폭만 1.4%포인트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가계빚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예 총량 규제로 돌아선 겁니다. 다만 이런 핀셋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진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주요 지역에서는 아직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하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과연 주택시장이랑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오히려 이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를 고민 중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나라와 가계가 진 빚이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은 줄고 가계도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번 2분기 국가 빚은 1,145조 원. 지방정부 빚은 제외한 수치로 지난 분기보다 3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가계빚도 1,89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분기 사이 16조 원 급등하며 가계빚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늘어난 가계 빚이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이제 그냥 네.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소비는 위축돼 있고 국가 채무가 늘면서도 재정이 또 내수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잘 하질 못하고 있고요. 국가와 가계빚이 3천조 원을 넘었고 늘어난 이자 부담 등으로 내수 경기는 침체한 상황.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영향과 부분별 회복 속도 차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낮추기엔 최근 불붙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 우려에도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이유입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가계 대출을 잡고 동시에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 재정 정책을 적절히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3.5%로 유지되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상보다 내수가 나빠지면서 이 금리 인하 필요성은 커졌지만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빚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독립성이 유지되는 한국은행을 향해 아쉽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먼저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13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똑같은 금리가 유지된 건데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놨는데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4%로 제시했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 영향입니다.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섰고 내수가 불안한데도 금리 인하보다 동결을 택한 건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가계빚 영향입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28% 오르며 22주 연속 올랐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각종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가계빚이 빠르게 늘자 금융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빚내서 집 사려는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연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했을 때 그 부담이 적을 거로 생각한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만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은 4명으로 한 달 전보다 2명 늘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하는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